안녕하세요. 류창원 세무사입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요, 개정세법 시간으로 2021년 2호 이상, 두 채 이상 임대를 할 경우 저희가 소득세 감면을 장기 임대면 75%, 단기 임대면 30%를 감면을 해주고 있죠. 1호 이상인 경우. 근데 그거를 2호부터는 2021년 두 채 이상부터는 감면율을 좀 줄인다고 하고요.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는 영원히 해주는 게 아니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정해놨습니다.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한번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임대사업자들한테 주는 세금 혜택이란 것이 여러 개가 있는데, 이제 하도 제가 뭐 말씀 많이 드려서 이제 잘 아실 겁니다. 뭐 종부세 혜택 있고요. 근데 이제 조정지역의 경우는 914 이후 취득등록부는 종부세 혜택 없고요. 중과배제 역시 혜택 있고, 거주주택 비과세 있고, 이런데, 그래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혜택 중에 가장 매력적인 혜택이라 하면, 이 임대주택을 팔 때, 나중에 팔 때, 이 장기 보유 공제 해주는 그 혜택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그 유효한, 굉장히 좋은 그 내용이죠. 그래서 10년까지 만약에 장기 임대 그 등록하고 10년 만약에 보유를 했으면 최대 장기 보유 공제를 70%까지 해줍니다. 이 70% 받으면 굉장히 커요. 근데 이제 이게 다 되는 건 아니고, 과거에는 금액 요건은 없었습니다. 즉 8년짜리 시군구청 세무서 5% 인상 제한과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면적 기준만 있었는데요. 그래서 과거 그 18년 9.14 전에 취득하신 분들은 면적 요건만 만족한다면 이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볼 수 있고요. 만약에 근데 내가 18년 9.14 이후에 만약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요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보려면 이 금액 요건이 꼭 만족이 돼야 됩니다. 금액, 수도권 6억, 수도권 밖은 3억, 요게 꼭 만족이 돼야 돼요. 그래서 9.14 전에 만약에 내가 취득을 했고, 임대사업자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들이 많으신 분들이 있죠. 근데 그런 분들이, 내가 8년 또는 9년, 10년간, 뭐 갖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, 이 혜택은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. 그래서, 요 장기보유공제는 이제,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,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22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이제 요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. 이제 만약에 이제 23년도부터 만약에 이제 등록하면 이 장기보유공제 혜택도 없어요. 예. 그래서 요것도 이제 어떤 기한을 정해놨다는 거, 이 장기보유공제 혜택도 내후년이죠. 내후년까지 등록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적용하겠다. 근데 다시 말하지만 9.14 전에 취득하신 분은 이 면적 요건만 만족하면 되고 기타 요건인 거예요. 그 다음에 9.14 이후 취득하신 분들은 요 금액 요건도 만족해야 된다. 요것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고.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거죠. 저희가 이제 그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감면을 해줍니다.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요. 근데 지금 현행 요건은 어떠냐면요. 이렇습니다. 1호 이상, 집 한 채 이상,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이하고 기준 시가가 6억 이하라면, 다시 집 한 채,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, 6억 이하. 이건 3억이 없습니다. 이건 6억이에요. 기준 시가 6억 이하라면, 내가 8년짜리 그 임대 등록했냐? 그러면 소득세의 75% 감면. 4년짜리 등록했냐? 그럼 소득세의 30% 감면. 요게 굉장히 큽니다. 이 75% 감면이요. 이거 감면 적용되면 세금 뭐 굉장히 많이 없어요. 그래서 굉장히 큰 내용인데, 이거를 이제 좀 내용을 조금 바꿨습니다. 어떻게? 1호 이상은 그대로 혜택을 주지만 너가 만약에 21년도 내년부터 두 채 이상이라면 감면율을 줄이겠다. 요렇게 그 내용이 바뀌었습니다. 집이 두 채 이상이면 이렇게 감면율을 장기는 50%, 4년짜리 단기는 20% 줄이고, 더불어서 이 감면 혜택도 22년 12월 31일까지로 시한을 정해놨습니다. 이때 이후부터는 이제 이 감면도 없다고 합니다. 즉 4번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제 그 최대 70% 이거 장기보유공제 해주고요. 이런 이제 감면 혜택들은 2022년까지로, 즉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이제 혜택들을 점차적으로 다 줄여 나가고 있는데요.
일단 22년도가 좀 의미가 있는 해 같습니다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3년도부터는 없다는 얘기겠죠.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요 두 채 이상의 경우는 이렇게 줄인다고 하는데,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집수 따지는 기준일은 언제냐라고 했더니, 그거는 과세년도 종료일, 즉 뭐 12월 31일이겠죠. 12월 31일 당시에 그 주택 호수로 따질 거다 이제 이렇게 내용이 나왔고요. 그 다음에 단기에서 만약에 장기로 변경하면 어떻게 되냐? 그럴 때는 변경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.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4년짜리에서 8년짜리가 혜택이 많으니까 8년으로 바꿀까? 그러면은 2022년 그 20년 8월 그 8년으로 바꿨으면 이제 그 올해 소득세 신고, 즉 내년에 할 때부터 감면율을, 그 장기에 대한 감면율을 적용하시면 된다는 내용이고요. 감면율이죠.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분리과세를 일단은 가정을 하고요. 분리과세, 종합과세는 좀 너무 복잡하니까 분리과세를 가정해서 한번 현재와 21년도 2호 이상의 세금 차이를 한번 간단히 계산해 보면 이렇죠. 지금 현재 분리과세는 2천만원 이하만 분리과세가 되죠. 2천만원 이하가 분리과세고,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등록했느냐 등록 안 했느냐에 따라서 감면이 있고 없고가 있고요. 감면이 있고 없고, 그 다음에 필요경비도 틀려지죠. 그럼 먼저 요거부터 보죠. 다른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사람부터 보죠. 즉 뭐 전업주부나 은퇴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을 기준으로 먼저 볼게요. 2천만원 기준으로 임대에 만약에 내가 등록을 하면요, 분리과세의 경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필요경비 60%를 인정합니다. 즉 2천에 60% 하면 1200을 인정해 주고요. 그 다음에 소득공제도 400만원 빼줍니다. 임대사업자 등록했을 경우에요, 시군구청이랑 세무서 등록했을 경우, 그 다음에 5%도 준수하고. 그럼 이거 다 빼면 얼마예요? 800에 400 빼면 400이죠? 400에 14%, 즉 56만원이 원래 세금인데, 너가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4년짜리 등록했냐? 그러면은 30% 감면해 줄게. 너 8년짜리 그 등록했냐? 그럼 75% 감면해 줄게. 그러면은 요걸 빼면 어떻게 된다? 결국 집 한 채, 지금 현재는 집 한 채 이상이면 4년 임대의 경우는 39만 2천원만 세금을 내는 거고요. 주민세 별도로요. 그 다음에 8년 임대의 경우는 14만원만 세금을 냅니다. 2천만원 기준일 때. 2천만원 기준일 때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만약에 내가 8년 임대했다 그러면 14만원만 내면 되고요. 그러면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면 어떻게 되냐? 안 하면 필요경비를 50%밖에 인정을 안 합니다. 50%밖에 인정 안 하고요. 소득공제도 200만원밖에 안 빼줍니다. 그러면 800이 되고 14% 하면 112만원인데,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요, 감면이 없습니다. 감면이 없기 때문에 112만원이 적용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다 동일한데 이번에는 다른 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사람, 다른 소득입니다. 즉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자기는 2천이 넘는 초과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요 소득공제가 없어져요. 요 소득공제가. 요 타소득 2천은 소득공제 때문에 지금 구분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마찬가지로 임대사업자 등록했다 그러면 필요경비는 60%, 소득공제는 없고요. 왜? 타소득 2천만원 초과자니까. 그러면 800에 대해서 14%하면 112만원 내는데 4년 임대면 30%, 8년 임대면 75% 감면을 해주니까 결과적으로 2천만원 기준일 때 4년 임대하신 분은 78만 4천원 내고요. 8년 임대인 분은 28만원만 냅니다. 그 다음에 만약 임대사업자 등록 안 했다 그러면 필요경비 50% 인정해 주고요. 그 다음에 소득공제 당연히 없고요. 타소득 2천이니까 없고, 세율 14%에 140만원이고, 그 다음에 등록 안 했으니까 뭐 감면도 없겠죠. 감면 없어서 140만원을 냅니다. 근데 이게 만약에 21년도에 이제 집이 두 채인 사람은 어떻게 세금 차이가 나냐 이거죠. 그때는 감면율이 20% 50%로 줄어들어서 이렇게 동일한 조건일 때 8년 임대인 사람은 28만원 내는 거고요. 그 다음에 4년 임대인 사람은 39만 2천원에서 44만 8천원을 냅니다. 그 다음에 등록 안 한 사람의 경우는요,
뭐 동일합니다. 세금이 동일하고요. 마찬가지로 등록 안 하면 동일하고 등록한 경우 2000 타소득 2000 초과의 경우는 이렇게 28만 원 내던 게 56만 원. 두 배씩 늘어났네요. 여기 8년 임대이신 분들은요. 두 배씩 늘어났고. 그래서 여기서 좀 기억하실 거는 분리과세의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경우는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필요경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60% 인정해주고 소득공제 400만 원, 타소득이 얼마 없는 사람은 2천만 원, 400 빼주고요. 그 다음에 타소득 2천만 원 이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면 필요경비 50%에 소득공제 200. 그 다음에 타소득 있는 사람은 소득공제 없다.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개정된 내용 중에요. 그동안 이제 임대 개시일이라는 의미가 법적으로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. 저희 그 세법에서 명확하게 요거를 그 정의를 내리지 않아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그 임대 개시를 좀 명확히 했습니다. 근데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. 결국 뭐예요? 그 임대 개시를 명확히 했는데 임대를 개시한 후 그 다음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, 즉 그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에 의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요 세 가지를 다 만족을 해야 된다 이거죠. 즉 뭐예요? 임대 개시일이라는 것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시군구청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 개시를 한 날,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한 날, 즉 뭐예요?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늦은 날이 되겠죠. 이 임대 개시일이 왜 중요하죠? 우리가 뭐 그 금액 요건 기준시가 6억 아니면 기준시가 뭐죠? 그 뭐 3억 이런 거 따질 때 항상 임대 개시일 기준이죠. 임대 개시일.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임대 개시일이 굉장히 중요해요. 그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판단의 그 기준점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요.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 살펴봤는데요. 요거 일몰들이 생겼다는 거 요거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